수행할 수 있는 의장단을 구성하는 것은 있습니다. 우선 의장 후보 두 분께서 조금 앞으로. 네, 함께 오늘 기호 4번 우원식 후보가 거부권 행사가 예상됩니다. 국회를 구성한 국민의 민심을 그대로 반영해 나가는 그런 국회의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맡겨주신 소명 반드시 이행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이런 자리를 맡겨주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자, 이쯤 되면요. 단순히 예상 바뀌다란 표현이 아니고요. 이거는 완전히 빗나갔다. 정치권과 언론의 전망 자체가 빗나갔다.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민주당 몫인 국회의장 후보를 뽑았습니다. 그런데 예상과는 달리 우원식 의원이 추미애 당선인을 누르고 과반 이상 득표로 후보로 선출이 된 겁니다. 후보가 됐기 때문에요. 이거는 뭐 이 의원들의 나머지 절차는 뭐 통상 절차이기 때문에 그대로 확정이 된다고 봐야겠죠. 일단 화면 좀 볼까요? 자, 우원식 의원이 됐다는 게 뉴스긴 합니다. 그러나 추미애 당선인이 왜 패배했는가? 여기에 사실은 관심이 더 쏠리고 있어요. 그동안 추미애 당선인은 국회의장 경선 이 도전과 관련해서 그동안 후보 단일화까지 이뤄냈어요. 정성호 의원은 중도 사퇴했고요. 조정식 의원과는 단일화가 됐죠. 그리고요. 민주당 안팎에서는 어의추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어차피 국회의장은 추미애다. 친명 커뮤니티 등에서 추미애 지지 활동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요. 저 포스터 보세요. 국회의장도 미애로 합의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완전히 예상을 깨고 우원식 의원이 후보로 뽑힌 겁니다. 자, 그럼요. 그동안 추미애 당선인이 국회의장 경선 관련해서 한 얘기가 있고요. 오늘 뭔가를 살짝 짐작하신 분의 얘기가 있네요. 들어보시죠. 저는 이재명 대표님과 미리 여러 차례 깊이 얘기를 나누어서 그래서 순리대로 자연스럽게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가열이 되다 보니 우려가 많은 것 같습니다. 좀 잘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죠. 우원식 의원한테도 좀 그만뒀으면 하는 전가를 받긴 받았대요. 자기도. 추미애 의원은 결선에도 가기 어려운 사람이. 그 행적이 있잖아요. 그동안 살아온 행적이. 정치적 행보가 굉장히 불안하게 여기잖아요. 친문은 하고는 다 왼수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쪽도 다 지금 우원식 쪽으로 가 있을 것이고. 유인태 전 사무총장께서 뭔가를 보신 건가요? 저게 오늘 오전 상황이에요. 결과 나오기 전에. 근데 뭔가 표가 다 우원식 쪽으로 갔다. 이런 얘기를 오늘 오전에 꺼내는 겁니다. 실제 그렇게 된 것 같고요. 지금요. 자, 오늘 패널 4분 나오셨는데요. 혹시요. 오늘 추미애 당선인이 탈락하고 우원식 의원이 국회의장 후보가 될 거라고 예상하신 분 계십니까? 솔직히. 한 분도 안 드시는 겁니까? 다 예상을 빗나간 거군요. 그렇습니다. 지금 정치권과 언론 등등의 예상이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지금요. 자, 그럼요. 김상일 정치평론가 나와 계신데요. 오늘 우원식 의원이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오늘 민주당의 당선인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뽑힌 거거든요. 후보로. 근데 이 발표가 난 직후에 무슨 환호성, 박수 이게 아니라 잠깐 동안이지만 침묵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이거 무슨 분위기인 겁니까, 이거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런 반전에 대한 어떤 소름. 소름이 깜짝 놀랐다. 두 번째는 여기서 내색을 하면은 내가 찍었다고 발각이 될지 모른다. 그러면은 최종 후보로 우원식 의원이 선출됐습니다라는 발표가 나왔을 때 환호를 하고 박수를 치는 순간 그렇죠. 낙인이 찍힌다고요?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거를 어느 정도 그 우원식 의원을 찍은 의원들도 예상을 못한 거예요. 예상을 못하니까 굉장히 소름 끼치는 이런 상황이. 예를 들어 어떤 의원이 내가
우현식 의원을 선척했는데 정말 이렇게 나올까? 그렇죠. 그건 예상 못했다. 예를 못한 거죠. 저도 이제 사후 취재를 아주 열심히 해봤는데요. 예. 찍은 분들이 뭐 그래도 뭐 가능성은 있겠지라는 마음으로 찍었지만 예. 진짜 이런 결과가 나올 줄은 진짜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그 찍은 분들을 여기서 밝히실 수는 없는 거죠? 그거는 뭐 좀 큰일 나죠. 지금 또 상황이 뭐좀 이따 다루시겠지만 예. 이후 상황이 또 있어요. 이길 수 있었고.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압박이 있었잖아요. 예. 강성 지지층에. 예. 의원들한테도 문자도 오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의원들이 그 압박에 조용히 찍었잖아요. 예. 그 압박 속에 조용히 찍었으니까 조용히 찍고 내색은 안 한 거죠. 드러내면 안 된다. 안 된다. 예. 지금 말씀하시는 동안에 오늘 그 당선인들 모임, 근데 우현식 의원이 선출되는 그 장면, 그리고 그 이후의 모습도 나오는데 글쎄요. 다수당이 돼서 국회의장 후보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아무 문제 없이 이제 국회의장 뽑히거든요. 그럼 여기는 사실은 뭔가 축제의 자리나 선출에 대한 기쁨의 자리일 수가 있어요. 통상적으로. 근데 굉장히 가라앉아 있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이게 느껴지는 장면들이거든요. 그럼 저기 보면 추미애 당선인 그리고 옆에 이재명 대표 등등 모습의 표정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와 관련된 화면이 좀 하나 있습니다. 화면 보시면요. 요거는요. 이준우 전 여의도연구원 기획위원께서 좀 봐주세요.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게 오늘 당선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당선인들 모임 자리인데 여기 보면 3명이 있는데 이제 박창대 원내대표는 뭐 눈을 감고 계신 겁니까? 뭐 아무튼 저런 모습인데 오늘 어이추 이런 대세론까지 나왔는데 꺾은 우현식. 자, 이 발표가 났을 때 이재명 대표와 추미애 당선인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저 빈 이 말, 생각 풍선, 이 풍선 안에 어떤 표현을 좀 집어넣으셔야 되는 건데 각각 뭐가 들어갈 것 같습니까? 추미애 의원에는요. 예. 우째 이런 일이 예상치 못했다. 도대체 왜 이제 이렇게 말풍선 왜 도대체 왜 이렇게 말풍선 들어갈 것 같고요. 예. 이제 이재명 대표한테는 아마 저는 명심이 당심이 아니네. 아닌가 봐. 이렇게 들어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추미애 의원이 늘 했던 얘기가 명심이 당심이고 당심이 민심이다라고 하면서 예. 본인이 지명받은 거를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지명받은 것처럼 그렇게 해서 대세 여론으로 가서 국회의장 가자 예. 이런 전략을 펼쳤었거든요. 예. 근데 저는 추미애 의원이 안 된 이유가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은 예. 저는 추미애 의원 본인한테 있다고 생각해요. 이재명 대표의 잘못보다는 그 왜 그러냐면 추미애 의원의 과거 행보가 아마 여러분들 잘 모르신 거 제가 리마인드 시켜드리면 그 옛날 노무현 탄핵 때 있지 않습니까? 예. 처음에 노무현 탄핵을 앞장서 반대했었습니다. 예. 추미애 의원이. 그러다가 입장을 돌연 바꿔요. 바꾸고 그 탄핵을 찬성을 하면서 오히려 탄핵을 주도를 합니다. 예. 그런 적 한 번 있었었고요. 2009년에는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했었거든요. 예.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노동관계법을 처리하면서 자기 당 의원들이 회의장에 못 들어오도록 문을 걸어 잠궜어요. 그때 민주당, 민노당 의원들을 못 들어오게 회의장 문을 걸어 잠그고 안에서 추미애 위원장 혼자 회의를 주재해가지고 법안을 통과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올해 1월 달에 이렇게 얘기했죠. 윤석열 정부의 출범 책임은 문재인 대통령이겠다. 그렇습니다. 노골적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 세 번이 전부 다 뭐냐면은 입장을 크게 바꾼 거예요. 상대 입장에서는 배신을 느낄 수 있는 정도로 크게 입장을 바꿨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은요. 추미애 의원의 역사를 안 아시는 분들은 믿을 수 없다. 신뢰할 수 없는 캐릭터다. 막 이렇게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우원식 의원이 이런 말을 했대요. 뚜껑을 열기 전에 알 수 없다. 내심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러고 예. 자기들끼리 표 계산을 했대요. 표 계산을 했을 때는 이기는 걸로 한 10표 이상 차이로 이기는 걸로 계산했었는데 예. 이제 그거를 이제 모르니까 이제 오늘 지켜봤는데 예상대로 예. 나왔었고 그 책임은 제가 보기에는 추미애 본인의 예. 과거 행보에 있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아마 지금 당선되기 전에 그러니까 그 선거 때는요. 그 이재명 대표의 지시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공천이라는 목숨줄이 있으니까요. 예. 하지만 당선되고 나고 원내에 들어오면 아마 이렇게 개별 의원들이 자기 뜻을 펼치는 경우가 많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런 경우가 자주 생긴다는 걸 이재명 대표도 좀 예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정리를 해보죠. 그 생각 풍성 좀 다시 한번 불러올까요? 그러면은
이준우 전 의원께서 정리해서 각각 뭐가 들어가는 겁니까 단어로? 아까 추미애 당선인은 왜? 왜더라고? 이재명 대표는? 명심이 당심이 아니네. 명심이 당심이 아니네. 아니네. 예, 그거는 느낌표입니까 그럼? 느낌표로 들어가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요. 이 경선 결과가 발표된 뒤에 이재명 대표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당선자들의 판단이기 때문에 그게 당심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한 표죠. 약간 웃으면서 뭔가 설명을 했거든요. 지금 추미애 당선인이 오늘 결과에 대한 어떤 반응의 글을 올렸다 그러는데 지금 보면은 SNS에 올렸어요. 지지해 주신 국민의 열망, 당원의 기대에 못 미쳐 송구합니다. 당원의 기대는 알겠는데 국민의 열망이라고까지 했네요. 그리고 민이 따르는 개혁국회의에 어느 자리에서건 최선 다하겠다. 그런 또 각오도 좀 밝혔습니다. 윤경호 소장님, 단일화도 있었고요. 어휘추라는 표현까지 나와서 대세론이라는까지 나왔습니다. 근데 우원식 의원이 당선되고 추미애 당선인이 안 낸 거예요. 결정적 이유는 어디 있었다고 보십니까? 우원식 의원이 전국을 발로 뛰는 듯한 선거운동을 하고 다녔다. 저도 이제 놀래서 이번에 초선이지만 당선인 제 친구에게 아까 전화를 해봤죠. 물어보셨습니까? 예. 뭡니까? 그랬더니 뭐냐? 그랬더니 우원식 의원의 입장에서는 전국을 발로 뛰는 듯 선거운동을 하고 다녔다. 무슨 얘기냐? 이제 그만 좀 연락하세요라고 얘기할 정도로 우원식 의원은 정말 적극적으로 연락을 했답니다. 그냥 당선인들 다 찾아가고 전화하고 부탁하고. 그러니까 어저께 지방에서 올라온 당선인들도 꽤 되더라고요. 오늘 이 표결을 위해서. 근데 그 전에 지방에 내려가 있는 당선인들에게 우원식 후보는 찾아간 거예요? 쫓아다녔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사투표라는 게요. 인지상정이잖아요. 거기에 우리 이준우 의원이 너무나 자세히 설명해 준 추 후보의 어떤 경우는 과거의 모습. 과거 이것도 있지만 앞으로 자기 정치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그걸 제 친구 이 당선인은 강한 이미지가 부담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굉장히 이건 우회적이고 완화된 표현이죠. 그렇지만 자기 정치는 조금 더 센 거 아니에요. 거기에 우리 이준우 의원이 자세히 설명을 해준 그런 게 이를테면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일을 했던 재선이나 삼선 의원들,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부터 정치를 해온 분들은 여전히 추미애 후보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갖지 않는 거죠. 비호감인 거죠. 그러니까 추미애 당선인이 스스로 가지고 있는 다른 분들에 대한 다른 분들이 느끼는 비호감, 거기에 우원식 의원이 정말 무모할 정도로 전국을 뛰어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했다. 이게 아주 현실적인 요인이 작용한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사실 어떤 점에서 추미애라는 정치인이 튀고 뭐 자기 정치하고 이거 있지만 대한민국 헌정사에 여성 국회의장 앞으로 가능성 아마 높지 않을 겁니다. 거의 지금 문턱까지 갔잖아요. 미국도 200 몇십 년의 의회 정치에 낸시 펠로시라는 여성 하원 의장 스피커가 나온 건 뭐 최초였잖아요. 우리도 뭐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지만 안타까운 점, 전 그 점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민주당의 일이지만 169명, 그다음에 그중에 73명이 초선 의원이라는 거잖아요. 인사투표에 관해서는 앞으로 이런 식으로 소신투표를 제발 했으면 좋겠다. 이재명 대표가 뭐 당선인들 모아놓고 당론 운운하는 얘기 했지만 인사투표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소신투표를 해나가는 게 그게 제대로 된 의회 정치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오늘 후보가 됐어요. 우원식 의원. 뭔가 얘기를 꺼내놉니다. 어떤 본인의 생각을 밝힌 거죠.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선거 과정에 그 명심 논란을 많이 했는데 사실은 그런 명심 논란이 그렇게 내부적으로는 있지 않았습니다. 상권 분립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거부권은 아주 제한적으로 국민들이 동의할 만한 사유가 있어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게 단순히 중재만이 아니라 정말 국민에게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국회의장으로서 최선을 다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당선 이후에 저런 입장, 어떤 생각, 구상을 밝혔죠. 그런데요, 이게 지금 뭔가 끝난 것 같지는 않네요. 지금 뭔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 보겠습니다. 일반 이제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 이재명 대표의 팬카페 제명인의 마을에 올라온 글입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이런 글을 올리신 분들을 정치권은 개딸 이렇게 표현을 하죠. 다른 표현으로는 강성 지지층 또는 열성 지지층, 이런 글들이 왔답니다. 정치인 절대 믿으면 안 돼. 오늘 우원식 의원을 찍은 의원들에 대한 불만 표시군요. 당원 무시 또 시작됐네. 지역위원회 누구 찍었나 밝히라고 문자 보내자. 실토하라는 거군요. 이제 실토. 이거 시작되겠는데요, 지금 보니까. 그리고요, 의장이 믿업지 않으니, 이거 우원식 의원, 지금 후보가 된 우원식 의원을 말하는 거예요. 믿업지 않으니 다시 이재명 대표 만듭시다. 연임론 주장을 꺼냅니다, 여기서. 자, 우선 요 연임론 주장은 좀 이따 다뤄보겠고, 앞에 세 가지 내용이 있잖아요. 손정욱 변호사. 뽑혔어요.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국회의장 후보를 낸다는 거는 당의 입장에서는 축제 분위기거든요, 이런 거는. 근데 정작 당원들은, 특히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당원들은 우원식 의원의 당선에 대한 분노 표시를 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뭐 한마디로 이제 그 개딸이 민주당의 당심이다 이렇게 전제하면 안 됩니다. 민주당의 전체 당원이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그중에 강성 지지층 개딸은 이제 저는 소수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제 이번 선거는 이재명의 명심하고 일부 개딸은 추장군을 추미애를 지지한 것 같아요. 추장군이요? 추장군이라고 일부 이제 그 개딸과 이재명 명심은 추미애를 밀은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왜 그러냐면 박찬대 의원이 어느 정도 정리를 했거든요. 그런데 박찬대 의원이 혼자서 정리할 게 군번이 아닙니다. 국회의장이 국가 서열 2이고 당대표는 8입니다. 원내대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본인이 가서 어떻게 의장을 정리합니까? 이건 누가 봐도 이재명 대표의 뜻이라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드러난 거는 역시 그 명심이 당심은 아니고 민심은 특히 아닙니다. 결국은 이제 전체적인 당심과 민심은 추미애가 아니다. 이게 이번에 드러난 민심이에요. 저는 이걸 보고 두 가지를 느꼈어요. 첫째, 박찬대 원내대표는 투표했으면 어땠을까? 박찬대 원내대표는 사실상 지명해서 찬반 투표했죠. 사실상 뭐 추대 분위기였으니까. 진짜로 이게 원내대표 여러 명이 다 나와서 경선했으면 이게 박찬대 원내대표 됐을까? 이 생각을 해보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이재명 대표도 이제 민심 무수한 줄 알아야 돼요. 민심은 이재명 대표의 연임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걸 이렇게 명심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김선일 평론가. 지금 이 강성지층이 분노 표시하면서 나온 얘기가 이재명 대표의 당대표 연임 주장이 그걸로 연결이 됐어요. 지금 우원식 의원의 선출이.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 겁니까? 이런 주장이 나오네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그 우원식 그 국회의장의 그 어떤 당선에 대한 불만을 뭐 해소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어떻게든 해소하고 싶은 거리를 찾는 거죠. 이거 믿업지 못하니까 당대표를 둬야 된다. 찾는 건데 사실은 그 이재명 당대표는요. 연임은 뭐 사실상 본인의 결정에 달려 있는 겁니다. 본인의 결정에 달려 있기 때문에 뭐 저렇게 얘기하는 건 그냥 그 실망한 분들의 어떤 푸념 뭐 이런 걸로 그냥 들으시면 저는 될 거라고 보고요. 좀 아까 이제 서정욱 변호사가 아주 뭐 민주당을 너무 잘 아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관점을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좀 들이대시고 말씀을 하시면 국민의힘이 발전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박찬대 의원이 뭐 이렇게 경쟁을 했으면 됐을까? 되죠. 박찬대 의원은 굉장히 서글서글한 사람이에요. 반감을 이렇게 준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되고요. 그리고 추미애 의원은 그 이재명 대표가 박찬대 그 원내대표만큼은 밀어줬어요. 왜냐하면 후보들을 정리를 하고 단일화를 시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간접적인 의사표명은 한 거 아닙니까? 직접적인 오더는요. 박찬대 의원 때도 안 했어요. 근데 아까 말풍선 떴잖아요. 거기에 뭐 추미애 당선자의 말풍선에 저는 말을 채운다면 오더 좀 해달라니까 뭐 이걸로 저는 채웠을 것 같아요. 오더 좀 해달라니까 왜 안 하고? 오더는 없었다. 그러나
충분한 간접적인 의사표명은 충분히 있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개인의 부덕의 소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잠깐 좀 보태면요. 예. 그렇게 되면 지금 이재명 대표의 말풍선에는요. 예. 오도 줬다니까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도 좀 주라니까 줬다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아까 뭐라 했냐면요. 당심이 민심이라고 봐야 합니다. 봐야 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그 자신 있게 얘기 못 하는 거죠. 지금 본인 저 세 분 있지 않습니까? 예. 세 분 다 똑같이 추미애 의원한테 아마 투표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심이 민심이 아닌 거를 본인이 명심이 당심이 아닌 거를 예. 알고 아마 본인도 오다 줬는데 당신이 못 받아 먹었다. 이제 이렇게 아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자꾸 예. 타당해서 저렇게 얘기하시니까 반론을 제기 안 할 수. 예. 짧게 드릴게요. 반론하십시오. 직접적인 오도는 없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충분한 도움은 준 거예요. 예. 충분한 도움은. 근데 우원식 의원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저한테도 형님이 하셔야 예. 추진력도 있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안정감까지 있는 거 아닙니까? 딱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의원들이 그거를 확인하려고 들지 않았을까? 다 확인하려고 들었겠죠? 예.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오도는 없었다는 얘기죠. 지금 뭐 패널분들이 오늘 상황 설명해 주시면서 이게 정치권에서 쓰는 용어들 이게 뭐 장군, 오더 뭐 이런 표현들 쓰시면 설명했는데 정치권에서 흔히들 쓰는 표현을 오늘 좀 섞어 주신 것 같습니다.